스마트 등산교실 양현주입니다. 원중민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정상까지 제가 올라오면서요, 복식호흡이 좋다라는 말은 들은 게 있어서 제가 크게 마시고 크게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발이 꼬이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등산에 적당한 호흡법이 있는데 네. 호흡법과 발박자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운동할 때 필요한 산소를 들여마시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운동 상태에 따라서 많은 공기를 들여마셔야 될 때도 있고 또 조금 들여마셔야 될 때도 있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있는데 너무 사실 호흡법에 얽매이다 보면은 뭐가 바뀐 거죠. 그렇죠. 예, 내 몸에 맞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법을 정해놓고 몸이 따라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호흡법의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네. 우선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어디로 호흡을 하죠? 코로 하지요. 예, 코로 네. 들어마시고 보통 이제 자연스럽게 입으로 내뱉는 네. 것이 일반적인 호흡의 이제 모습인데 네. 등산을 열심히 올라갈 때는 1분에 필요한 공기의 양이 네. 무려 150리터나 들여 마셔야 그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코로만 들여 마시다 보면은 그 한계가 1분에 아무리 많이 들여 마셔더라도 네. 57리터 이상을 들여 마실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필요에 따라서 코로만 들어 마시기도 하지만은 코와 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들어 마셔야 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호흡법인 것이죠. 아, 그러면은요, 예. 제가 이렇게 코로, 입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호흡법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적당하지 않은 거였네요. 아, 그런 호흡법이 있어요. 그렇게 네. 제시하는 사람도 있죠. 2번 들여 마시고 2번 내뱉어라. 네. 이런 호흡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적당한 호흡법이 아니에요. 공기를 충분히 들여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흡법에 얽매이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등산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호흡이 짧은 호흡이 있고요. 좀 긴 호흡, 흔히들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죠.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그 호흡법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아, 제가 그럼 복식 호흡에 이렇게 자꾸 연연을 해서 올라오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네요. 네. 짧은 호흡을 할 때 이렇게 내뱉으면은요. 네. 폐 속에 있는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2분의 1만 빠져나가고 2분의 1은 이전의 공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새로 들어 마시는 공기도 2분의 1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폐가 갖고 있는 그 호흡 능력을 다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산소 공급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 활성산소도 더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은요, 선생님, 긴 호흡에 대한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설명해 드리죠. 네. 긴 호흡은 숨을 길게 들여 마시고 길게 내뱉는 호흡이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길게 들여 마시고 길게 내뱉는 호흡인데 네. 이 호흡은 유산소 운동할 때 딱 좋은 호흡법이에요. 그렇죠. 유산소 운동은 운동 강도가 높지 않죠. 그래.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길게 내뱉게 되면은요. 아까 제가 짧게 내뱉을 때 폐 속에 있는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네.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반밖에. 네. 네. 그런데 길게 내뱉으면은 폐 속에 있는 공기를 완전하게 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호흡은 어떻게 되죠? 공기가 완전히 다 충분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장점이 있어서 산소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들여 마실 수 있는 점이 있는 거죠. 네. 해녀들이 물 밖에 나온 다음에 네. 예, 맞아. 휘파람. 휘파람을 네.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죠. 그게 이제 나 여기 살아있다 이렇게 심어주기 위한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고 네. 길게 오랫동안 내뱉는 방법이 맞네요. 바로 입을 작게 하는 거예요. 입을 작게 해서 이렇게 입을 작게 해서 내뱉다 보니까 저절로 휘파람 소리가 나오는 나온 것이죠. 거네요. 그래서 아. 완전히 폐에 있는 공기를 비우고 새로운 공기를 다 들여 마시는 즉 산소를 갖다 효율적으로 들여 마시는 가장 경제적으로 들여 마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요,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던 내용이 호흡법과 발박자였잖아요. 네. 호흡법
호흡법은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그럼 거기다 어떻게 발박자를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길게 들여 마시고 길게 내뱉는다고 그랬죠? 자, 길게 내뱉는 호흡을 날숨, 날숨. 길게 들여 마시는 호흡을 들숨이라고 하면은, 발박자고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한쪽 발을 사용할 때는 네. 날숨, 네. 한쪽 발을 사용할 때는 들숨. 뭐, 오른발, 왼발, 어느 쪽으로 맞춰도 상관없어요. 한쪽 네. 발은 들숨, 한쪽 발은 날숨을 사용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손이 우리가 발이라 하면은, 네. 한쪽 발은 들여 마시고, 내뱉고, 들여 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발 동작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한쪽 발 움직일 때, 먼저 내뱉는 거, 오른발 내뱉는 거부터, 자. 이렇게 한쪽 발을 사용할 때 숨을 내뱉고 한쪽 발은 들어 마시고, 이거는 사실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걸을 때, 평지 같은 데를 걸을 때 가보면은요, 저절로 그렇게 호흡을 하고 있어요. 쉽네요. 들어보니까요. 예, 네. 저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대로 산에서 이제 올라갈 때 적용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산에서 좀 잘 안 될 때가 어떤 때냐면은, 산은 경사 변화가 있죠. 그렇죠. 완만하다가 급하다가 또 울퉁불퉁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의 리듬이 좀 바뀌면서 호흡이 이 리듬하고 잘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평지를 걸어갈 때는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산길을 갈 때는 한쪽 발은 들여 마시고 한쪽 발은 내뱉는 이 리듬을 네. 잠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기를 들여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요, 지난 네. 시간에 배웠던 이 레스트 스텝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레스트 스텝은 발 한 동작, 네. 한쪽 발을 올려서 디딜 때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뱉고를 다 했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한쪽 발은 내쉬고 한쪽 발은 발은 들여 마시고 아, 이렇게 하니까 네. 레스트 스텝은 지금 설명해 드린 호흡법의 2분의 1 속도로 호흡을 하는, 더 여유 있게 더 천천히 하는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러네요. 지금 설명해 드린 들여 마시고 내뱉고 한쪽 발씩 사용하시고, 레스트 스텝은 한 발에 들여 마시고 내뱉고를 다 사용하는 거죠. 아, 그럼 오늘 정말 이 스텝에 대해서 그리고 호흡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시면은요, 또 이 산소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산소가 몸에 찌꺼기로 남게 돼서 활성산소가 남는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이 호흡법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이 호흡법과 발박자 잘 활용하셔서 아주 건강한 등산, 스마트한 등산 해보시길 바랄게요.